최신 기출문제 18회 문제풀이 하시겠습니다. 문제 1, 기본 작업 부분은 기본 작업 1, 기본 작업 2는 되고 기본 작업 3부터 하시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기본 작업 3, A1에서 H12 영역에 대해 등급이 실버이고 사용요금이 4만원 이상인 행전체의 글꼴을 표준색 빨강 글꼴 스타일 굵게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조건부 서식. 규칙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한다 라는 항목을 사용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는 거고, 이번에 수식은 등급이 실버이고 사용요금이 4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 2개가 만족해야 되는 수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행전체가 색깔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행전체 해서 열고정 혼합참조 형태, 즉 문자 앞에만 달러가 붙어 있는 열고정 혼합참조 형태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2개의 조건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2개의 조건이 둘 다 만족해야 한다라는 어떤 함수 AND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AND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가셔서 J4셀에 클릭하시고 수식을 밖에서 적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AND 함수 조건이 2개 다 만족해야 한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등급 B4가 실버이고 라고 되어야 됩니다. 근데 B4라는 이 셀은 세로로는 4, 5, 6, 7, 8 숫자가 변해야 하지만 가로로는 항상 B열만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B4 열고정 혼합 참조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같다 실버. 그래서 조건식을 작성해 주시고, 두 번째 조건은 사용요금이 4만원 이상. 사용요금은 H4에 있다. H4 셀도 마찬가지 열고정 $H4 형태로 바꿔주시고, 크거나 같다 40000이 내게 4만원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서 이 조건이 채우기 한번 해보시면 이 조건이 만족하는 셀만 행전체에 대해서 표준색 빨강 글꼴 스타일 굵게로 지정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전체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채우게 했을 때도 추르 이렇게 같은 행에는 같은 결과값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고정 혼합 참조 형태대로 적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이 완성되어지고 나면 자, 제일 처음 셀에 있는 수식을 글자처럼 복사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A4에서부터 H12까지 블럭을 씌우시고 홈 메뉴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 가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 그 다음에 수식 입력하는 부분에 방금 전에 복사했던 수식을 입력하십니다. 붙여 넣으십니다. 자, 그 다음 서식 가셔서 오늘의 서식은 표준색 글꼴 표준색 빨강 글꼴 스타일 굵게입니다. 자, 해서 오늘 서식은 글꼴 표준색 빨강 그 다음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해서 확인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추르 되는 부분만 빨갛게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작성하신 수식을 지워서 완성하시겠습니다. 지금처럼 사용하는 AND 함수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AND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18회 문제 2 계산 작업 하시겠습니다. 1. 표 1에서 주민등록 번호의 앞 두 자리를 이용하여 나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서 아래쪽에 나이를 구하는 식을 알려줬습니다. 현재 연도 빼기 출생 연도 빼기 1900을 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아래의 함수가 today, year, left 함수가 나오고 하나하나는 아실 겁니다. today는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
이어는 어느 날짜에서 연도만 뽑아내는 함수, left는 어떤 문자열에서 왼쪽에서 몇 개의 문자만 뽑아내는 함수라고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식을 보시면 현재 연도라고 되었습니다. 현재 연도라는 부분은 일단 오늘 날짜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연도만 뽑아내 와야 된다 해서 today와 이어 함수가 중첩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해서 today와 이어 함수가 중첩이 되어져서 이런 식의 함수식으로 작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빼기 출생연도. 출생연도는 주민등록 앞에 두 자리가 출생연도가 됩니다. 해서 무슨 함수? left 함수. 해서 사실 이 함수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열되는 함수 수식이다. 자, 먼저 이어 today 하는 중첩 함수가 하나 들어가고 빼기 그 다음 출생 연도를 뽑아낸 left 함수가 들어가고 빼기 1900 하는 이런 나열 함수 형태로 적어줘야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셔서 작성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today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today 더블 클릭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날짜로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클릭하셔서 자, 이어 더블 클릭해서 함수 마법 거서 옮기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서식이 표시 형식의 서식이 날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쪽에 보시면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은 곳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today라는 함수를 쓴과 동시에 함수의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식 자체가 날짜 형태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뒤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함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서식 자체를 기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날짜. 그래서 지금 이 서식을 다시 표시 형식을 다시 일반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일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today나 우리 날짜 함수를 작성을 하게 되면 함수의 결과값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서식 표시 형식이 날짜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다시 일반 형태로 바꿔서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다. 왜? 나이는 날짜가 아니라 일반 형태의 숫자 형태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거만 하시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클릭하셔서 등호는 하시고 이것도 left 함수 마법사 하셔서 주민번호의 두 자리 해서 작업해 주시면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빼기 1900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 하면 그대로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밑으로 채우기 하시고 제일 밑에 더블 클릭 해서 제대로 채워졌는지 보십니다. 이 1번 문제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 방금 전에 표시 형식이 날짜로 바꿨을 때 일반 숫자나 일반 형태로 바꿔서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2번 표 2에서 결석일수가 2 이하이면서 시험 점수가 80 이상이거나 과제물이 19 이상이면 통과 여부의 통과 이외에는 재시험을 표시하시오. if and or 함수를 쓰시오 라고 하는 if 함수의 조건이 많은 수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if 함수의 조건이 많을 경우에 결과를 먼저 통과, 재시험 이렇게 결과를 정의를 해 놓으시고 통과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아래에 보시면 결석일수가 2 이하이면서 그 다음에 뚜루루루루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결석일수와 다른 내용은 이렇게 and 함수로 엮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하위 두 번째 조건은 시험 점수가 80 이상이거나 과제물 점수가 19 이상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은 이거나 or 함수로 되어져야 된다 하는 큰 틀에서는 and이지만 안에 두 번째 조건식은 or로 되어 있는 and or이 섞여져 있는 조건식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구체화 시키시고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일단 or부터 먼저 작성하시고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M3에 클릭하셔서 등호는 하셔서 or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첫 번째 조건은 시험 점수가 80 이상, 시험 점수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다음 두 번째, 과제물 점수 L3이 크거나 같으냐. 19 해서 확인하시면 하나가 완성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석일수가 2 이하이면서라는 걸 수정을 하시겠습니다.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면서기 때문에 AND 함수가 들어가야 해. AND 더블 클릭. 커서를 AND로 바꾸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십니다. 물론 OR 조건은 먼저 두셔도 상관없지만 뒤로 옮기고 싶다 하면 모양대로 잘라내기, 붙여넣기 해서 뒤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다? 결석일수 제23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하, 작거나 같다. 2, 작거나 같다. 2.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AND와 OR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확인하십니다. 밑으로 채우기 해보시면 제대로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는 true, false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true일 때는 통과, 아닐 때는 재시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if 함수 이렇게만 남기고, 자, 해서 등호와 AND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더블 클릭, 커서를 앞으로 if로 보내시고 134 삽입해서 맞으면 통과, 아니면 재시험. 자, 이때 재시험에 큰 따옴표 하시지 않을 거면 다른 항목에 클릭해서 커서가 제대로 삽입되는 게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서 확인. 큰 따옴표가 붙여지는 걸 보시고 확인하시겠습니다. 하셔서 아래로 채우기.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표 3에서 주요 포인트 D열이 7,000 이상이면서 등급이 제일 우수인 고객의 수를 E23에 표시해라. 고객 수 뒤에 명을 표시해라. 함수는 count A, count if, count if S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 연산자를 활용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고객의 수기 때문에 count 함수다. 이 중에서 조건이 주요 포인터와 등급 둘 다 조건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count if S 함수를 써야 되겠다 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셀 포인트 E23에 count if S 함수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첫 번째 조건은 주요 포인트가 D14, D21이 이상 크거나 같다 7,000 이상이고, 그 다음 등급 E14, E21 영역이 최우수 해서 다른 데 클릭해서 제대로 큰 따옴표 씌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조건 다 만족하는 개수만 세워달라 확인하면 3.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마지막 결과는 뒤에 명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수식의 제일 뒤에 클릭하셔서 %, 연산자, 큰 따옴표, 명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내신 등급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구하시오. 단 내신 등급이 등급표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등급에 등급 오류라고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등급표의 의미는 아래쪽에 보이실 거고, 자, 함수는 choose, if, error, vlookup, hlookup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내신 등급을 가로 방향으로 찾는 거기 때문에 hlookup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단 내신 등급이 등급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급 오류라고 해서 오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if error와 hlookup 함수를 쓰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등급표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는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최소값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면 최소값이 1이다. 자, 그러면 0을 어떻게 표시하겠냐? 0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때 등급 오류라고 해주라 라는 얘기다. 자, 기억을 하십니다. 자, 가셔서 셀 포인터를 L14 해주시고 등호는 hlookup입니다. hlookup 기본 함수니까 그냥 적겠습니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내 대신 등급해서 K14를
우리 내신 등급표 H24, L25에서 찾는다. 절대 참조. 변하면 안 되니 절대 참조. 찾아지면 1, 2 중에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온다. 그 다음 네 번째 정확하게 같은 값이 아니라 근사치 값을 가지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지고 와야 한다. 비워둔다. 비워둔다. 확인해서 주로 채우기 하면 나타나는데 이때 0일 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등급 오류라고 표시해 주라 라고 했습니다. if의 에러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부분에 등호가 H6급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에러 커서를 if 에러로 옮기시고 함수 마법사 가서 등급 오류 하십니다. 다른 데 클릭해서 컨다음표 씌워지는지 보시고 확인하시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채우기 등급 오류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고 자, 5번 표 5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 4위는 수상, 나머지는 공백의 결과를 표시하시오. 자, if count, if sum, if rank, fc 함수를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순위를 구하라 라고 했더니 랭크 오늘 AV십니다. 그 다음에 1, 4위는 수상, 나머지는 공백 두 가지 결과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if와 랭크 함수를 사용하는 기본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는 수상 아니면 공백입니다. 수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순위를 구해서 1에서 4위이기 때문에 4보다 작다면 이라는 조건을 적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의 랭크 함수 랭크점 AVC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큰아이가 1등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자 등호는 하셔서 우리 셀 포인트 E27의 랭크 함수부터 적으시겠습니다. 랭크 점 AVG 함수 마법사 랭크점 EQ와 AVG는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내 평균 D27이 전체 평균에서 몇 등이냐 F4 절대 참조해 두셔야 됩니다. 영역은 그 다음에 큰아이가 1등이기 때문에 오더는 적지 않습니다. 비워두십니다.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해보시면 1, 2, 3, 4가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5.5, 5.5 나온 거 보겠습니다. 이게 랭크점 AVC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중간값을 동점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중간값을 출력해 주는 게 AVC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와 보시고 자 해서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위를 구한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수식을 조건식을 완성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로 가야 된다? if, 등호와 랭크 사이에 if. if 더블 클릭, 커서를 if 쪽으로 옮기시고 fx 함수 마법사 하셔서 이렇다면 수상, 아니라면 공백 그 다음에 두 개. 그래서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해주시면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고 자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들 중에 today, year, left 하는 함수 말고는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어져 있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18회 문제 3 분석 작업 하시겠습니다. 분석 작업 1에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매출액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시나리오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먼저 이름부터 먼저 정의하시겠습니다. 셀 포인트 F14를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의 수익률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F12는 순매출액 이름 정의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성하러 들어가십니다. 수익률 F14에 클릭하시고 데이터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추가 처음은 수익률 증가 해서 우리 변경 셀은 클릭하고 왔기 때문에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수익률 40% 해서 확인
다음에 추가해서 두 번째는 수익률 감소 확인. 수익률은 20% 확인. 그래서 수익률 작성을 시나리오 작성하시고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에 따른 순이익의 순매출액의 변동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순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셔서 결과는 순매출액 F12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2번 분석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7월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제품명별로 순이익의 최대값과 판매량의 최소값을 나타내도록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제품명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 순으로 하시오. 최대값, 최소값은 표시되는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최대값 먼저, 최소값 뒤에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부분합은 정렬부터 먼저 수행하시겠습니다. 정렬, 자, B3에서부터 J15셀 블럭 씌우시고 데이터 정렬,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 가시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제품명에 대한 오름차순, 정렬 기준은 제품명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하라 확인해서 제대로 제품명에 대한 오름차순 정렬하시고 블럭 씌워서 데이터 메뉴 탭에 윤곽선 가셔서 부분합 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명을 기준으로 순이익의 최대값을 구하실 겁니다. 함수는 최대값, 순이익의 최대값 해서 확인 누르면 순이익의 최대값. 자, 중첩 부분합 가겠습니다. 블럭 씌워서 윤곽선 부분합 가셔서 이번 두 번째는 판매량의 최소값이라고 되었습니다. 최소값 하시고 순이익이 아니라 판매량. 그 다음에 중첩 부분합 부분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 부분을 없애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확인.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사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은 넘어가겠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18회 차트 작업 하시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심영훈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를 추가하고 전체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심영훈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를 추가하시겠습니다. 자, 심영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범내 판매 금액과 순매출만 남아있다 해서 심영훈과 판매 금액과 순매출만 블럭을 씌워서 선택을 하십니다.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하십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차트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심영훈이 추가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차트의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 자, 차트 클릭하시고 저기 위에 있는 메뉴 디자인으로 가셔서 종류의 차트 종류 변경 가십니다. 가셔서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바뀌어 나오겠습니다. 2번,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글꼴 스타일 굵게 크기 16 글꼴색 표준색 노랑을 지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차트 요소 클릭하셔서 차트 제목 클릭해서 선택하셔서 자리 선점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사원별 판매 현황 엔터 쳐서 작성을 하시고 자, 선택된 상황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황에서 홈 글꼴 그룹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크기는 16 입력하시고 글꼴 색은 표준색 노랑, 녹색, 표준색 녹색을 지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목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세로 값축 제목을 세로 제목으로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여기 금액 보이시는 것처럼 작성하시겠습니다.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 클릭, 축 제목에서 클릭하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을 달겠다 체크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면 영역은 설정되었는데 글자 방향이 다릅니다. 자, 꼬리표가 세로 값축 제목이라고 떴을 때 빠르게 더블 클릭하십니다. 축 제목 서식에서 크기 및 속성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 해서 텍스트 방향 맞춰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금액에서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눈금의 주 단위는 200만으로 지정하셔라. 자, 여기 세로 값축입니다. 여기에 눈금을 200만으로 주 단위를 설정한다. 자, 꼬리표가 세로 값축으로 나왔을 때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닥 하십니다. 따닥 하십니다. 다시 자, 꼬리표가 나타났을 때 따닥 하십니다. 자, 하셔서 자, 축 서식이 지정되고 나면 우리 축 옵션이 나타나집니다. 자, 여기에서 주 단위는 200만 000 0이 6개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면 정상적으로 되어진 겁니다. 자, 닫기 하시겠습니다. 판매 금액 데이터 계열 중 10영운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 위치는 위쪽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판매 금액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에서 10영운만 자, 마우스를 가지고 가셔서 판매 금액 10영운 부분에 한번 클릭하고 천천히 한 번 더 클릭하시면 10영운만 선택되어지겠습니다. 자, 하셔서 차트 요소 클릭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가셔서 위쪽 지정해 주시겠습니다. 해주시면 작성이 되어진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자, 마우스를 갖고 가서 차트 영역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 차트 영역 서식에서 테두리 가셔서 둥근 모서리 클릭해 주시면 둥근 모서리가 선택되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